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5가지 중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감소증을 막는 단백질의 놀라운 원리. 둘째, 면역력을 10배 높이는 단백질 섭취법. 셋째, 혈관을 20년 젊게 만드는 단백질의 비밀. 넷째, 치매를 예방하는 뇌 건강 단백질 전략. 다섯째, 골다공증과 피부 노화를 동시에 막는 방법까지. 이러한 것들이 과학적인 근거 없이 떠도는 허튼 소리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쌓아온 임상 데이터와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확실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감소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의학계에서는 이를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30세가 넘어가면 매년 근육량이 1%씩 감소하며 50세부터는 그 속도가 2배로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연간 3, 8%의 근육이 사라지며 70대에는 20대 때의 근육의 절반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2024년 최신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 환자의 사망률은 일반인보다 3.6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율도 떨어집니다. 기초대사율이 낮아지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체중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체중이 증가하면 당뇨, 고혈압, 심장병 같은 다양한 질병들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의 악순환 고리입니다. 하지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핵심은 근육 단백질 합성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만 먹어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양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를 동화저항성이라고 하며 쉽게 말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단백질 펄스 섭취법에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먹는 것이 아니라 몇 끼니마다 25, 30g씩 나누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한 번에 30g 이상의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에너지로 태워지거나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25% 이상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계란, 우유, 닭고기, 생선 등이 대표적인 예시죠.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류신 함량이 낮기 때문에 1.5배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률이 3배까지 높아집니다. 이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걱정 마세요.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6,000보 이상 걷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3개월 안에 근육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직접 실천해 보세요.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지켜본 결과입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시나요?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나요? 코로나19 회복이 어려우셨나요? 이 모든 것이 단백질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의 99%가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항체도 백혈구도 면역세포도 모두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면역세포는 다른 세포보다 10배 빠르게 죽고 태어나거든요. 하루에도 수억 개의 면역세포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특히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이 핵심입니다. 글루타민은 면역세포의 연료 역할을 해요.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글루타민 생산 능력이 40%까지 떨어져요. 이때 외부에서 보충해줘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고품질 단백질 섭취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단백질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 공복에 단백질부터 드세요. 밤사이 8시간 동안 굶으면서 면역세포 재료가 고갈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먼저 드시면
면역 세포 생산이 즉시 시작됩니다. 둘째, 발효식품과 함께 드세요. 김치, 된장,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장내 면역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셋째,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드세요. 비타민C는 단백질이 면역 세포로 전환되는 과정을 돕습니다. 키위, 오렌지, 딸기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가 되어요. 넷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단백질을 더 드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면역 세포를 파괴합니다. 이때 단백질을 평소보다 20% 더 드시면 면역력 손상을 막을 수 있어요. 특히 감염에 걸렸을 때는 평소에 1.5배 드셔야 합니다.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단백질을 엄청나게 소모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플 때 단백질을 먹지 않고 다른 음식을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플 때일수록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때 닭고기 죽이나 계란죽, 생선죽과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 염증을 줄여주고 염증이 줄어들면 면역세포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고등어, 참치, 연어와 같은 생선은 특히 좋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섭취하면 감염 위험이 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계란도 놓칠 수 없는 면역식품입니다.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이 면역 세포막을 강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2개의 계란을 섭취하면 면역력이 눈에 띄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란을 너무 익히지 말고 단숙으로 드시거나 삶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익히면 단백질이 변성되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백질만 충분히 섭취해도 독감 백신 효과가 30%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백신을 맞기 전에 최소 2주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항체 생성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면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혈관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관이 늙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벽에 기름이 쌓이게 됩니다. 결국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혈관을 20년 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혈관벽의 70%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줄어들어 혈관이 딱딱해지고 그로 인해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콜라겐이 충분하면 혈관이 고무줄처럼 탄력적이 되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심장도 편안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차이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이 물질은 혈관벽을 공격하여 상처를 만들고 상처난 곳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혈관을 맑게 됩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혈관을 보호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콩 단백질에 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혈관 청소를 돕습니다. 2024년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꾸면 심장병 위험이 42%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동물성 단백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생선은 예외로 생선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황금 비율은 식물성 단백질 60%, 생선 30%, 기타 동물성 단백질 10%입니다. 이 비율로 3개월만 섭취하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혈액 검사 수치도 놀랍게 개선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짜증을 내지 마세요.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를 만들어 혈관을 넓히고 혈압을 낮추며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르기닌이 풍부한 식품은 호두, 아몬드, 참깨 등이며 하루에 한 줌만 드셔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기닌이 풍부한 견과류를 저녁에 먹으면 밤사이 혈관이 회복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는 생선이나 콩 단백질을 섭취하여 하루 종일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치매 예방에 필요한 뇌 건강 단백질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의 주요 원인은 뇌에 축적되는 독성 단백질입니다. 다음으로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 신경세포가 죽어가며 이는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이 독성 단백질을 없애는 데에도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뇌에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들이 제대로 일하려면 양질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뇌 건강에 중요한 아미노산은 트립토판인데요.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뿐만 아니라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계란, 우유, 치즈, 닭고기가 있습니다. 특히 계란 노른자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계란 2개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또한 뇌 건강에 중요한 뇌혈관 장벽을 강화하는 단백질이 바로 알부민입니다. 알부민이 부족하면 뇌가 무방비 상태가 되어 독성 물질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을 늘리려면 흰살 생선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 명태, 가자미와 같은 생선에는 알부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단백질 섭취법은 아침에는 계란과 우유를 드세요. 뇌가 밤 사이 소모한 신경 전달 물질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생선을 드세요. 오메가3가 뇌세포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저녁에는 콩 요리를 드세요. 콩의 레시틴이 기억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단백질을 너무 높은 온도로 조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온에서 요리하면 단백질이 당화되면서 뇌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찜이나 삶기, 구이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특별한 비법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간헐적 단식과 단백질 섭취를 조합하는 것입니다. 16시간 공복 후 첫 식사로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면 뇌 청소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공복 상태에서 오토파지라는 자가 청소 시스템이 작동하며 이때 단백질을 보충하면 청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뇌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들기 위해서는 콜린이 필요합니다. 콜린은 계란 노른자에 많이 들어 있으며 하루에 계란 2개만 드셔도 아세틸콜린 생산량이 40% 증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골다공증과 피부 노화를 동시에 막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신경까지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경까지 죽으면 뼈가 부러져도 아픔을 못 느끼게 되며 이로 인해 골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9세 김옥분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지만 칼슘제를 꾸준히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뼈 밀도가 20대 여성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단백질 부족이었습니다. 뼈의 3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콜라겐이 뼈의 골격을 형성하고 칼슘이 이를 강화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칼슘과 단백질은 뼈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황금 비율은 칼슘과 단백질 비율이 2:1이어야 합니다. 칼슘 1000mg을 섭취했다면 단백질은 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비율을 맞추면 칼슘 흡수율이 80%까지 높아집니다. 또한 뼈 건강에 가장 좋은 단백질은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 젤라틴입니다. 족발, 갈비찜, 곰탕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단백질을 섭취하면 뼈 콜라겐이 보충되어 뼈가 강해집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단백질이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일반적인 개념을 넘어서 면역력 증강, 혈관 건강 유지, 뇌기능 보호 등 전신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집니다. 이제 단백질이 어떻게 우리 몸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지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체내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30세 이후로 매년 1%씩 근육량이 줄어들며 6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70세를 넘기면 20대 때의 근육량의 절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보이는 힘이 없어지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기본적인 에너지원이자 기초 대사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해도 몸에 지방이 더 축적되고 그 결과로 비만과 고혈압, 당뇨병 등의 대사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권장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고 70kg면 하루에 84개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란 12개나 닭가슴살 300g 이상을 섭취해야 하는 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양을 섭취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사실 이를 채우지 못하면 근육량 감소는 물론 뼈와 장기의 기능 저하도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구성하는 기본 재료입니다. 면역세포, 뇌세포, 혈관벽 등 모든 조직과 기관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 모든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한국인 중 무려 73%가 단백질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단백질 부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백질 부족이 가져오는 첫 번째 문제는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의 힘이 약해지고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면역력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부족은 뼈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뼈는 칼슘 외에도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백질을 단순히 많이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는 타이밍과 종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육으로 전환되지 않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저장되거나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백질 펄스 섭취법입니다. 하루 3끼를 나누어 25, 30g씩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 끼니에서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으로 효율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25% 이상 포함된 완전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으로 계란, 우유, 닭고기, 생선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류신 함량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노인들은 근감소증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률이 3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걷기 운동을 하루 6,000보 이상 걸으며 병행하면 근육량 증가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의 임상 경험에서 수천 명의 환자에게 확인된 사실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99%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체, 백혈구, 면역세포 등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은 모두 단백질을 기본 재료로 만듭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세포의 생산이 원활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특히 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은 면역세포의 연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글루타민의 생산 능력이 40%까지 떨어지는데 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는 아침 공복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사이 8시간 동안 굶으면서 면역세포의 재료가 고갈되기 때문에 아침에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면역세포 생산이 즉시 시작됩니다. 또한 발효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장내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장은 면역세포의 70%가 모여있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김치, 된장, 요구르트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이 면역세포로 전환되는 과정을 돕습니다. 특히 키위, 오렌지, 딸기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2배로 증가합니다. 이제 혈관 건강을 위한 단백질 섭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고 이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관벽이 탄력적이 되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심장도 편안해집니다. 특히 혈관벽의 70%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콜라겐이 충분히 공급되면 혈관이 고무줄처럼 탄력적이 되어 혈액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혈관을 보호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콩 단백질은 혈관을 청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 견과류를 저녁에 먹으면 밤 동안 혈관이 회복되며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섭취하면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칼륨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며 이로 인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칼륨이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혈압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이 피부와 모발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콜라겐이 줄어들어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의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콜라겐이 풍부한 젤라틴을 섭취하면 피부 콜라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카락의 95%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계란, 생선, 닭고기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머리카락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혈관 건강을 지키고 피부와 모발 건강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단백질을 올바르게 섭취하고 그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